예, 주말마다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미증시 마감되는 걸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좀 반전한 거는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같이 줄어들어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이 주중에 인플레이션 잡는 데 집중할 거다.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넣고 경기 침체 반드시 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강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주말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가 금리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경기 침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강력한 증거는 없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을 했고요.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도 중립금리 이상까지 올려야 되는데 1980년대식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아.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경기 침체되면 지금으로서는 금리 때문이다라고 보니까 연준이 그 경기 침체 몰아갔다라고 덤탱이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한 어떤 코멘트일 수도 있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원흉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둔화시킬지언정 마이너스 정장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거야. 이런 일종의 신호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죠.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돼도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설득이 되면서 증시가 이제 반등한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표인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역대 최저로 사상 최저로 빠졌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심리 지수가 나쁘다 보니까 물가 전망치도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내년도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년 후에 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건데 잠정치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5.3, 3.1 기록했는데 5년 같은 경우는 잠정치가 3.3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치 안으로 이전에 어떤 수치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하면 거의 이제 내년도 저 전망치는 2배 정도 높은 거고 다음 이제 5년 전망치 같은 경우는 한 0.5% 포인트 정도 높은 건데 이게 중요한 게 5년 전망치거든요. 5년 전망치가 향후에 앞에 숫자가 지금 3이잖아요. 저게 2자로 바뀌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히 둔해졌다. 그러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치가 저게 바뀌는지 이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는 오늘은 좀 올라갔거든요. 뭐 경기 우려가 진정돼서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평균치 95에서 115달러 안에서 움직이면 이제 별 영향이 없는데 120달러 가면 되게 공포스러워지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월봉에서 작년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 깼잖아요. 20주선 올해 들어서 처음 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주 연속 하락한 거는 뭐 3월에도 있었기 때문에 별게 아닌 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주 연속 하락한다라고 보면 이제 20주선도 깨고 3주도 빠진다? 그러면 유가가 추세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국제유가 꼭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제 좀 진정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 금리도 좀 안정이 됐죠. 5년물, 2년물, 10년물, 2년물 전부 다 안정이 됐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준 지난주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올 연말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였어요. 예, 그런데 이번 주는 가장 높은 확률로 돼 있는 게 3.25에서 3.50. 그러니까 0.25%포인트 정도 금리에 대한 압박이 지난주 대비 떨어진 거예요. 금리에 대한 압박이 떨어지니까 긴축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게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인데 나스닥 월봉이거든요. 나스닥 월봉 딱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1,300이 되게 중요했다. 근데 그 선이 깨지면서 붕괴가 되면서 이제 낙폭이 커졌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1차적인 저지선은 깨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저지선이 이게 50월선이거든요. 근데 차트에서 딱 봐도 이거 파란색 선 50월선에서 튕겨 올라갔구나.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좀 줬을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 국면에서 깨졌다가 바로 복원시켰던 게 50월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걸 깨지고 내려가는 상황. 2001년도 IT 버블 터졌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깨고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내려가는 순간 낙폭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때보다 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11,000이 문제가 아니라 뭐 7,000 심지어는 막 5,000까지 빠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포감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 튕겨 올라가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숨 돌렸는데 이후에도 이 선이 깨지게 되면 또다시 공포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스닥의 이제 50월선 요 흐름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이슈들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무한 반복. 유가가 빠진다? 그러면 긴축이 우려가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긴축 우려감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 공포감이 둔화가 되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시장 올라가면 또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면 금리가 뛰고 금리가 뛰면 또 긴축에 대한 공포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방방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국제유가가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 주느냐. 요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지표 중에서 특히 이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정제 시설이 원활하지 않아서 원유가 아무리 떨어져도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긴 어렵다. 정제 시설이 이제 그걸 원유를 받아서 정제해서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피치치 거기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좀 쉽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유가가 뭐가 됐든 휘발유 가격 포함해서 국제유가가 떨어져 주면 시장이 안도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지금 기술주가 에너지보다 셌거든요. 이번 주에.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중요하죠. 물론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콜라도 비치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관론,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이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이어질지 여부는 기술주가 강해지느냐, 에너지주로 넘어가느냐, 요게 달려 있으니까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어제 그 우리 증시에서는 1,300원 거의 붙어서 끝났지만 미증시 돌아갈 때 1,289원까지 빠졌거든요. 돌아오는 주에 1,270원 밑으로까지 내려가지면 또 외국인들이 한동안 매수를 또 강하게 하는 그런 사이클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동향, 국제유가 동향 뭐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텔레그램으로 저녁에 보내드린 거잖아요. 예, 어제 좀 유난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2007년도 이후에 한번 상승률 순위를 봤더니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 5% 이상 올라가고 1개월 후에 증시가 이제 뭐 대체로 다 올랐고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후에 대체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빠진다면 금융위기 터지나 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달에 이제 코스닥이 어떻게 되는지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들의 수다 방송도 올려질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구독하기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